스트레스는 말이지 만병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스 말이야. 그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열받는 정도의 대상이 아니야. 살인 무기인 거고 독약인 거야. 스트레스 하면 현대인의 만성질환 대부분의 근본 원인이란 생각은 이미 인류의 상식인 것으로서 이는 스트레스가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스트레스에 의한 만성병에 현대의 첨단 의학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들어 새로운 난치병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그 고통을 더해가고 있음도 사실인 거죠. 왜일까요? 스트레스의 진짜 원인을 외면한 채 스트레스만 잡으려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동안 저는 누가 뭐래도 스트레스는 두려움의 소산이라고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즉 스트레스는 두려움이 그 모태라는 오랜 임상적 신념이었던 거죠. 더욱이 그 두려움은 스트레스를 만들어 병을 만들 뿐 아니라 신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고 팔자도 변화시키는 거라고 말이죠. 어떻든 스트레스는 일방통행으로 철저히 받는 자의 몫입니다. 서로 남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그들이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즉 살인까지 불러오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층에서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행위라 여기는 그것도 실은 아이들이 그 부모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행위이기에 아래층에서는 더욱 증폭되어 무서운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연인과 정분이 났다면 바람난 사람은 즐겁겠지만 배신당한 쪽에서는 말도 못할 배신감에 따른 분노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과 같은 거죠. 결국 죽어나느니 조선 백성이라고 엄마의 스트레스는 아기가, 상사의 스트레스는 부하가, 하늘의 스트레스는 땅이 받듯이 부족하고 약한 나만 아프고 나만 병들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한 질병으로는 이전에도 소개했듯이 분노, 우울, 불안 등은 물론 수면장애, 위장장애, 두통, 알러지, 천식, 암 등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신체적 파괴는 물론 업무와 관계장애 등의 정신적 황폐화로 삶마저 포기케 하는 무서운 요인인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질환은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죽이게 되는 억울한 병이 되는 겁니다. 이에 의사나 주위에서는 그저 위로와 함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며 무슨 비방인 양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말대로 가능한 일일까요? 온갖 스트레스의 온상인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참거나 직장을 때려치우지 않는 한 이를 받지 않을 어떤 방법이 있나요? 배우자나 부모 자식들로부터 이루어지는 스트레스 역시도 팔자 타령 외에 무언 뾰족한 수가 있나요? 오히려 대책 없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받지 말라는 이런 무책임한 말이 더 스트레스가 아닐까요? 물론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즐길 수 있는 인간은 아마 또라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약한 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의 강한 기운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자구수단 중 하나이기에 이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그 기운보다 나의 기운이 더 우월해지게 하는 것만이 최선인 겁니다. 따라서 이 자연적인 방법이 암을 비롯한 현대인의 고질적 만성병을 치유하는 묘책 아닌 묘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까요? 스트레스는 뇌 부위의 염증을 일으켜 소화기 질환 및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돌연사를 유발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1차적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데 이와 함께 뇌와 부신피질에서 이에 대처할 여러가지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부신에서 생성되는 코티졸이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독사의 독 다음으로 강한 독성을 지녔다는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들이 뇌에서도 발견되는 물질이라고 하는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두뇌에서 베타 엔돌핀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신경을 둔화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코티졸 역시도 소염 진통 해열 효과가 아스피린보다 30배에서 50배나 강력하게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으로서 이를 합성한 스테로이드 약물은 20세기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며 오늘날까지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니 부작용 역시 그에 못지않아 제2의 고질병을 만들어내는 원흉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인체가 장기간 스트레스 상태에 노출되어 코티졸 호르몬 분비량이 늘어난 상태가 지속되면 스테로이드 남용에 따른 부작용과 같이 혈압이 오르고 근 조직이 상하며 인체에 꼭 필요한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파괴할 뿐 아니라 스테로이드성 당뇨병, 불임, 성장 억제는 물론 면역 억제제까지도 일으키게 되어 정말 만병의 원인으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더욱이 이들 부작용은 몸 이곳저곳에 특히 복부에 살이 붙게 하고 성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려 성욕은 물론 근육량도 줄어들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피곤케 되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사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전에도 말했듯이 대표적으로 인체의 방어세포와 호르몬 과잉이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하는 요인으로서 몸은 결국 고혈압, 당뇨, 그리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을 비롯해 소화불량이나 성기능 장애 등 각종 질환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또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심장 박동수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혈관 속의 혈류 속도의 변화에 따라 막대한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는 정상세포와 면역계, DNA까지 무자비하게 공격하여 정상세포들을 괴사시키고 DNA를 변형시켜 암을 발생시키며 특히나 콜라겐 세포를 파괴하여 노화를 일으키고 주름을 생성시키게 되는 주범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체는 신진대사를 위해 어느 정도의 활성산소를 필요로 하고 있기에 우리가 호흡할 때와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 약 5% 정도 자연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과식이나 반대로 금식을 하게 되고 알코올이나 흡연 또는 무리한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아주 나쁜 활성산소라는 겁니다. 특히 이 활성산소는 혈액에서 과산화지질을 만들어 혈관벽에 쌓이게 하고 이 결과 혈관이 굳고 탄력성을 상실하여 고혈압과 뇌졸중을 발생시키기도 하며 특히 눈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등이 발생케도 되고 췌장 기능에 장애를 주어 당뇨병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분노 음식과 과도한 운동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수명이 짧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더욱이 시합 중에 쓰러진 운동선수들은 회복이 불가능한 것도 무리한 운동 후 활성산소가 적절히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결국 이토록 무서운 활성산소도 스트레스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에 따른 거의 모두의 난치병들은 때려잡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적 자가 면역 질환인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고혈압, 당뇨, 피부병 등 각종 고질병을 때려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법과 특효약으로 때려잡으려다간 내가 먼저 죽는 케이스입니다. 남을 죽이려다간 내가 먼저 죽는 것이 세상 이치이니까요. 내 몸을 전쟁터로 만들지 마십시오. 만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이겨내려 하기보다는 그
그 어떤 것들도 나에겐 스트레스로 작용되지 않도록 나의 원기와 내공을 키우는 것이 현대인의 고질적 만성병과 난치병을 치료하는 첩경인 겁니다. 원기가 넉넉한 사람은 심신이 담대해져 꽤나 심각한 스트레스도 애들 장난으로 귀엽게 받아들이게 되는 법이니까요. 원기는 음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막힌 것은 소통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쌓인 것은 덜어내고, 그렇게 하여 남아있는 원기를 보존하며 자구력을 재정비시켜 자주국방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나를 죽이는 것임을.